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는 심각하게 듣는 강의가 아니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목을 실습조교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데 마음가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으로 잠깐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저에 대한 이제 제가 여기 우리 지도학생들이 정년 퇴임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막 보내줬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신 분인가,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주시고 싶은가를 같이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56년 4월 10일,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1년 8월 30일 퇴직, 65세가 돼서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1974년도에 경북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경북여자고등학교라고 그러면 다 쟁쟁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인생에 있어서 자부심을 주는 그런 기반을 이제 여기서 제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77년 2월에 동산간호전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내가 간호직을 선택했고 간호사가 되고 간호 교수가 되고 하는 그 부분이 다 이걸로 인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저의 토대,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가관식 했을 때 제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 학생이 40명이고 3년제라서 학생은 12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많은 행사를 했을까요? 너무나 많은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교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1학년 때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연극반 이 사람이 저예요. 네, 그때 연극 제목은 교수회의였습니다. 그 교수회의라는 연극에서 제가 학장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이것도 무슨 계시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간호학에 대한 꿈을 키우고 또 다음에 또 후학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 77년 당시에는 전문대학을 나오면 석사과정에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77년에 동산간호전문대학을 나온 다음에 79년에서 81년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가정학과에서 제가 또 2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통신대학을 졸업할 때 통신대학의 학생수 엄청 많아요. 전국 규모기. 그래서 통신대학을 졸업할 때 제가 최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교부 장관상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83년에 다시 또 81년에 계명대학교 생물학과에 또 편입을 해서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박학다식해요 보면. 간호학도 하고 가정학도 하고 생물학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좀 박학다식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과를 공부하면서 생물학과를 다니면서 굉장히 악명 높은 교수님들도 많았는데 제가 올 A 플러스를 받으면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꼭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연세대학교 석사, 박사 간호학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즐기면서 많이 한 약간 별종스러운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호교육자가 됐죠. 그래서 간호교육자가 된 것을 보시면 졸업을 1977년 3월에 했는데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동산병원 간호사로 지금으로 치면 특실병동 A병동 간호사로 근무를 했어요. 시내에서 여기 반번도 많이 하고 그때 뭐 1년 5개월 근무를 한 사람이 한 1개월만 지나면 반번을 시켰어요. 반번 혼자 간호사가 있을 때도 둘이서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번하면서 트레이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나이로 하면 22살이야. 22살인데 제가 꿈을 키웠어요. 나는 학교로 가서 제자를 키워야 되겠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뭔가 제자를 키우고 후학을 키우고 하는 일이 나한테는 굉장히 맞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서 제가 학교에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거기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제가 또 졸업할 때 1등 하니까 교수님 제가 학교에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학교에는 조교 자리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현주 교수님이 우리 대학의 조교로 본인이나 김희영 교수님이나 이현주 교수님이나
또 누가 있죠? 이은숙 교수님 이렇게 다 조교를 거쳤다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학교로 77년 9월에서 79년 2월까지 1년 반 동안 동산간호전문대학에 조교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조교로 근무한다 해도 교수처럼 강의도 다 줬어요. 6개월 동안만 강의를 안 주시지, 그 다음은 강의를 다 주셔갖고 뭐 다 했어. 다 하면서 조교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79년에서 90년까지 동산간호전문대학 교수를 11년 했고 90년에 우리 대학이 4년제 계명대학교 간호학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올 8월까지 31.5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 근무 연한이 43년이에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지요. 왜냐하면 전문대학을 나와서 교수직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옛날에 시스템이 좀 덜 잡혔을 때 이야기지. 지금은 불가능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할 때 보니까 황조 근정 분장 이런 걸 받더라고요. 40년 이상 교육계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그걸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없는 사례인데 이렇게 계속 제가 꿈을 졸업하고 5개월 병원 근무하면서 학교에 가서 후학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교육 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학과를 동산간호전문대학 마지막 폐교할 시점까지 2년간 학생과정을 하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를 만들어서 여기 1회, 2회, 3회, 4회 이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때 그때 모든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학과장을 4년 하고 그 다음에 1994년에 우리 대학이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간호대학이 됐어요.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간호대학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뭐 말할 게 없어요. 오늘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간호대학이 됐기 때문에 제가 초대 학장으로 6년간 근무하고 연구전을 갔다 와서 다시 2003년에서 5년까지 학장 한 번 더 해서 학장을 무려 또 8년간 했습니다. 하고 연구소장을 학장하면서 쭉 하고 있었지만 따로 연구소장만 또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서 목격간호센터를 맡아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하면서 학교의 운영을 돕기도 하고 내가 또 행정할 수 있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임상 가서 아까 임상은 사실 5개월만 하고 쫓아 들어왔는데 또 이 임상에서 필요하다라는 그 요청을 받아서 임상간호 행정가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동산의료원 간호처장으로 전체적으로 간호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와 분위기와 이것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제가 간호처장을 하고 학장을 했는 사람인데 제가 또 보니까 우리 임상간호 교육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우리 옛날에 굉장히 잘했지만 지금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학교에서도 요구를 하셔갖고 제가 많은 보직을 했지만 또 위원장을 맡아서 2010년부터 17년까지 또 2019년 임상간호교육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임상간호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조교생들하고도 많이 친해졌죠. 우리 실습 조교생들 임상 실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역량 강화시켜서 실제로 학생들의 임상 실습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같이 고민도 하고 굉장히 많은 CPX 제도나 통합간호 실습이나 ICN 실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면서 여러 조교생들하고 같이 늘 그 다음 제가 이제 간호학자로서는 연구 논문이 제가 해보니까 320편인 것 같은데 여러 전체 공동 연구를 합해서 저서 30권, 연구 프로젝트는 교내외 해서 47건 정도 했고요. 다양한 학술상도 받고 작년까지 대한종양 간호학회장을 역임하고 또 한국간호과학회 출판위원장, 또 건강관리학회, 교육학회, 교육평가원의 인증위원 이런 여러 가지 학술적인 면에서 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도 보면 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고 대구시장 표창도 받고 우리 김혜영 교수님 오늘 대구시장 표창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못 가셨다는데
그리고 제1차 우리나라 이제 인구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제1차 저출산 보령사회위원회 기초안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고 지금은 이제 국가안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 사회연대 의장, 미래비전위원회, 통합건강증진, 인구조정 회의, 인구 문제 홍보자문위원 이런 활동들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물론 가족들이 뒷받침해줬고 동료 교수님들이 도와주셨고 또 제자 후배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보지만 저는 조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많은 조교 선생님들이 도와주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해주고 많이 뒷받침해주고 많이 보좌해주고 많이 보필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행정도 할 수 있었고 내가 학문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고 저 여러 가지를 같이 겸해서 내가 이렇게 나가는 데는 많은 조교 선생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교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대학의 발전이나 본인이 같이 일하고 있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나아가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나 내가 보필해드리고 같이 일하는 교수님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자기 필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하고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주신 많은 조교수님이죠. 그래서 조교는 교육 조교, 티칭 어시스턴트 있고 우리 이제 간호학에서는 뭐 프랙티스 어시스턴트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클리니컬 티칭 어시스턴트, 임상 실습 조교 얘기했고 리서치 어시스턴트, 연구조교는 자기 연구비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연구조교, 실험조교는 뭐 물리학, 뭐 생물학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이고 행정조교는 우리는 지금 행정조교는 어디 뭐 연구소 업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우리 직원으로 나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행정조교고 연습조교라는 게 요새 최근에 생겼던 거예요. 저도 보면 이번에 보면서 연습조교는 뭐냐면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문제를 학생들이 너무 못 풀어가고 문제 푸는 거 도와주는 조교가 연습조교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저기 앉아 계세요. 우리 장순영 교수님. 마이 CTA, 나의 임상 실습 조교 1호입니다. 뭐, 시작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으로서 1호는 아니지만, 저에게 그만큼 든든하고,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줬고, 우리 장 교수를 보면, 뭐 어쩌면 저렇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너무나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너무 열심히 잘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발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분은 오늘 못 오셨는데 여기 제 석박사 지도학생 회장입니다. 회장 서인주 교수님, 대구 보건대학 교수님이신데 서인주 교수님은 나의 아래 리서치 어시스턴트 1호예요. 내 모든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모든 운영과 모든 활동과 모든 스케줄과 뭐 다 맡아서 많이 해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갑니다. 지금도 공동연구를 세 사람이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국립중앙의료원이나 복지부 프로젝트를 이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인연들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한번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내가 잘 같이 함께하는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교 선생님들 뭘 잘 못한다고 뭐 꾸벅만 할 일이 아니에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역량을 키워주고 그리고 같이 하고 같이 나아가는 같이 발전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제가 도와준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대학교 실습조교 출신 이현주 교수님도 사회 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4년제 대학에 계신 우리 실습조교들 보시면 임경희, 김혜영, 이현숙, 이현주 교수님이 다 우리 조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성장하셨고요. 또 인제대학교 양준양 교수님, 우리 장순양 교수님, 이현주 교수님, 구윤정, 박정원 교수님, 박원하 교수님, 박지영 교수님, 이소율 등등등 제가 지금 어젯밤에 기억나는 것만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교를 조교 훈련을 받고 가서 4년제 대학에서 훌륭하게 교수직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고요. 전문대학 교수님들도 많으세요. 그죠? 오윤정, 김향동, 김연아 교수님 문화대학교, 김영아, 박미한 교수님, 김영일 교수님, 박미정 교수님, 내수영 교수님, 현수진 교수님, 권수영 교수님, 김효정 교수님, 이것도 등등등 알고 빠뜨렸네요. 굉장히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조교 생활을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굉장히 알차게 조교하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학생 실습 지도냐 그 대학의 스케줄 짜는 거나 뭐 하나 하는데 나는 막히는 게 없더라.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에 실습 조교를 하고 나면 내가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뭘 못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나는 나한테 맡기지만 그건 내가 너무 쉽게 평소에 늘 하던 거고 아주 쉽게 나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조교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이고 서로 상생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상 실습 교육에 대해서 이제 앞에 또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실습 교육은 우리 대학은 4포인트로 임상 실습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습 지도 교수가 여러분들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클리니컬 티칭 마스터 임상 실습 교육을 병원 측에서 봤을 때 수강 선생님, 임상 현장 지도자고 그다음 실제 프리셉터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네 축이 학생을 중심으로 임상 실습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화롭게 겹치지 않게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분은 뭘 하고 이분은 뭘 하고 이분은 뭘 하고 이분은 뭘 하고 이렇게 잘 나누어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지금까지 잘 해왔고 지금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조금씩 보충하셔가지고 이 네 축이 정말 훌륭하게 학생 임상 실습 교육을 하도록 지금까지 해왔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 실습 쪽에도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간호대학 실습 쪽이라는 뭐냐? 정의를 내려봤는데 임상 현장에서 간호대학생이 대상자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카스를 knowledge와 attitude와 스킬 이것을 따로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학생도 물론 도와주지만 교수자하고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교수자가 임상 실습 지도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의 간호학 임상 실습 조교는 학생이 실습을 잘할 수 있도록 학생한테 knowledge와 attitude와 스킬을 그 학생의 대상자한테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교수님도 돕고 학생도 돕고 하는 존재가 임상 실습 조교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실습 교육의 효과를 보장하는 데는 임상 실습 조교의 역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교수자도 돕고 학생도 돕고 하는 것이. 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실습 지도에 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임상 실습 지도하는 사람, 클리니컬 패컬티인데, 그러니까 우리 임상 실습 지도 교수와 임상 실습 조교가 다 클리니컬 패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필요한 역량은 어떤 거냐 보면 전문직 롤 모델, 여러분들 가서 잘 해야 돼요. 환자가 잘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이것은 카스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knowledge, 스킬, attitude가 다 들어가야지 롤 모델이 될 수 있죠. 하시고 그 다음에 실습 지도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attitude 주셔야 되고요. 확고한 이론적 지식, knowledge죠. knowledge 있어야 되고 임상식물 역량, 스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융통성, 의사소통, 동기 유발, attitude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냥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임상실습 지도를 나가게 되니까 어떤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애티튜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우리 실습 지도 나가는 교수님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강의할 때는 정말 내가 지식을 잘 풀었는데 근데 현장에 가서 승원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실습 지도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나의 애티튜드가 어떤가에 따라서 실습 지도의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애티튜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내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구나.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상실습 교육자 역할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는 분한테 제가 collaborating clinical field 가서 임상 현장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님들이 실습조교 선생님들이 가서 그 임상 실습 현장을 멀쩡히 하고 쭈빗쭈빗하고 이렇게 하면 실습 지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면 순간마다 선생님 저 왔어요. 선생님 이 기본으로 찰싹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쌤 안 계시면 차지 선생님 저 왔는데요. 학생들 제가 잠깐 지도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어떤 융통성, 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클리니컬하고 콜라보레이션. 저는 121병동 가면 뭐 수선생님 뭐 아무리 저 뭐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거의 다 해서도 선생님 우리 학생들 잘 가르쳐 주세요 부탁해요 하고 또 커피도 가져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 클리니컬 콜라보레이션 잘 되는 것이 실습 지도의 중요한 부분. 왜냐하면 실습 지도는 학교에서 나가는 인력만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임상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이 임상에 있는 인력들이 임상에 있는 인력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냐? 교수자라는 당신에게도 에듀케이터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게 우리 일이에요. 늘 가서 간호사는 교육자예요. 의사들이 저렇게 의과대학 학생 가르치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우리 간호대학 학생들 가르치시는 거 맞아요. 역할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 실습을 가면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knowledge, skill, attitude 해서 학생들의 competence, ability를 높여주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knowledge를 주는 방법에 critical thinking, clinical reasoning, problem solving, nursing process 이런 것들 이제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스킬 주는 거, attitude에는 우리 PO에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목표에, 학습 성과에. 학습 성과에 들어있는 이 역량들을 임상 실습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학생이 잘 습득할 수 있겠는지 고민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커그니티브 도메인 지식 부분에서 이게 선생님들 가면 제가 얘기했죠. 임상 실습 쪽에는 현장에 가서 학생이 간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자한테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적용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클리니컬 패션을 개발해야 돼. 내가 실습 지도하는 121병동에 어떤 환자가 많고 어떤 케이스가 많고 어떤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뭘 물어봐야겠다. 현장에 딱 필요한 클리니컬 패션을 쫙 만들어놔요. 그래서 10개, 20개 만들어서 학생이 대상자가 다 달라. 그러니까 대상자가 다를 때마다 오늘 이 대상자에게 이 질문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클리니컬 퀘션들을 만들어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나 컨셉 맵, 크리티컬 띵킹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적용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컨셉 맵도 근래에 제가 학생 그 면담을 했더니 너가 김영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실습교육한 거하고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보니 어떻더라고 했더니 다른 학교에 간호학과 다니는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 실습에서는 컨셉 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색다르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학생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컨셉 맵을 이용해서 크리티컬 띵킹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여러분이 컨셉 맵을 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또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이렇게 해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학생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킬을 가리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실습 조교쌤들이 없으면 우리 통합실습, ICN, 오스키 다 못하죠. 굉장히 선생님들이 중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20개 핵심 술기는 여러분들이 어느 게 나한테 와도 나 첩첩 박사 이렇게 딱 할 수 있어요. 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대학이 시뮬레이션 특화대학이 될 거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만들고 어떻게 오퍼레이션 하는지도 여러분이 확 다 익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값이 높아져요. 나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나 CPX도 돌릴 수 있고, 나 오스키도 할 수 있고, 나 실습과 관련되는 무슨 뭐 못할 게 없어요. 임상 가서도 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해버리면 교수자를 뽑는 학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임상 실습 지도도 잘하고, 오케이, 저 사람이면 충분하다. 우리 CPX 제대로 만든 사람 없는데, 저 사람은 너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영향을 충분히 키우시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업무니까 하다 보면 잘 트레이닝, 스킬에 대한 트레이닝은 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애티튜드. 애티튜드가 사실 참 어려워. 참 어려워. 그죠? 애티튜드는 가르칠 때 보면 너 이런 태도를 가져라. 너 윤리적으로 이래야 된다. 이게 소용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롤 모델. 내가 가서 얼마나 따뜻하게 학생을 대하느냐. 내가 가서 얼마나 따뜻하게 환자를 대하느냐. 내가 가서 얼마나 따뜻하게 보호자를 대하느냐를 보고 학생들은 그 태도를 보고 롤 모델을 보고 배우는 거지 말로. 나는 학생들한테 너무 냉정하게 찬바람이 싹싹 나게 가서 너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안 된다. 애티튜드 문제. 그래서 이 내가 웜 하트가 돼. 간학 교수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격이 좀 차가운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막 부드러운 사람 아니야. 근데 실습주도 나가면 막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애를 써요. 웜 하트를 갖고 있는 걸 나타내셔야지 학생들이 애티튜드를 보고 그 애티튜드의 롤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 학생은 우리는 그래도 우리 동네에 바로 옆에 예전에 좀 멀리 했지만 바로 옆에 자기 병원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친정 온 것 같겠어요. 근데 자기 모병원이 없는 학생들 같으면은 대구과학대학 학생인데 동산병원에 경대병원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면 나가면 진짜로 이게 무슨 섬에 떨어진 기분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임상 실습 지도자가 와서 정말 다정하게 너 오늘 힘든 일 없었니? 괜찮았니? 하면서 하는 거하고 오자마자 야, 너 머리가 왜 그렇게 흩날리니? 신발을 왜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미국 책에 보면 뭐 간호사 업무할 때 상황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참 놀랐어요. 여기 실습 지도 교수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주머니에 사탕과 요구르트를 가능하면 많이 갖고 가라. 그래서 학생이 저혈당증 빠진 학생도 있고 가보면 학생의 상태가 심각할 거다. 그러니 그렇죠. 예, 그러니 애가 헬각해가고 막 그러고 있으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사탕 하나 줘서 놀고 지금 보고 그러고 나랑 얘기하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애티튜드의 실습이 훈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교수자가 애티튜드를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너 부드러운 애티튜드 환자한테 잘 되게 라는 말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애티튜드와 관련돼서는 저는 실습조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교수자는 그래도 한 발 떨어져 있고 좀 딱딱하잖아요. 교수님이 나가면 무섭잖아요. 근데 실습 조교수님이 오시면 뭔가 한 단계 더 가까운, 더 밀착된 이런 걸 느끼면서 조교수님 오셨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찬바람 쌩 하면서 그냥 한 바퀴 휙 하고 그냥 하는 거 하고 뭐 어려운 건 없니 어떠니 하면서 정말 소소한 것이라도 해결해 주면서 그게 어려웠구나. 그럼 내가 아는 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잘 모르는 것도 교수님하고 의논하고 다음에 내가 답을 해줄게. 그러자. 그렇게 해보자. 이러한 굉장히 애티튜드 부분에는 조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션트 라운딩, 환자 라운딩 하는 게 굉장히 실습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카스를 다 가르칠 수 있는 게 페이션트 라운딩인데 조교수님들이 과연 이제 조교수님들을 우리 이현주 교수님이 어디까지 학자가 이제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페이션트 라운딩을 할 정도까지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교수님들은 무조건 나가서 페이션트 라운딩 해야 된다. 가서 학생들과 함께 환자분한테 가서 사정하고 목격을 나와서 디브리핑하고 환자의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운 걸 그날 오후에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해보니 어떻더나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을 좀 적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진짜 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러한 진단명의 환자 같으면 학생들 2명 페이션트 라운딩을 해도 되겠다라는 여러분만의 강점을 좀 키우세요. 페이션트 라운딩을 하면서 학생들 지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교수님들하고 의논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학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우리 4H 간호사가 되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4H 간호사. Head, Heart, Hand.
knowledge,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 heart, warm heart, attitude, 마음이 따뜻한 사람, hand, skillful hand, 손기술이 좀 빨리빨리하고 좋은 사람, 핵심적으로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 근데 이렇게 너무 열심히만 하다 보면 본인이 exhaust,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도 하지만 나도 내 삶을 즐길 줄 아는 happiness, 궁극적으로 내 삶도 행복해야 돼. 그래서 사이치가 나다가 되자. 머리도 똑똑하고 손도 빠르고 마음은 따뜻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렇게 사이치가 의사가 되자.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치가 의사가 되려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이 사이치 간호사는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간호라는 일을 통해서 자만족, 자실현을 느끼셔야 돼요. 간호가 싫어. 너무 막 뭐 다시 못해서 하고 있어. 그러면 고민해봐야 돼.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인지 고민해봐야 돼. 근데 간호를 통해서 자기가 성취가 돼. 내가 조금 잘해주니까 환자가 이렇게 편안해 하는 거야. 내가 조금 잘해주니까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는 거야. 이러한 자성취가 되는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간호는 참 돈 버는 직업도 아니에요. 그냥 깐깐하게 그냥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직한, 남을 돕는 정직한 직업에 대해서 내가 간호사에게 되게 자랑스러워요. 자부심. 저는 동산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해서 지금까지 간호직에 종사하면서 늘 자랑스러웠어요. 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도 행복하고 여유롭고 여러분들 삶도 결국은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성인 성자라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고 이걸 통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어떻게 나가면 좋겠는지 학생에게도 여러분이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새겨보시고 차곡차곡 쌓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습 조교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 저는 확실하게 실습 조교는 교수자로서의 역량을 개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린 많은 사례를 봤어도 우리 대학에서 실습 조교를 성공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성공적인 교수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앞으로 교수가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근무를 하세요. 난 앞으로 교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근무를 하시고 또 그렇게 되시게 될 거예요. 교수자로서 역량 개발 기관이고 여러분 제가 실습 조교의 정의에서 교수자와 학생을 돕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교수와 학생을 동시에 어시스트하는 사람이 바로 실습 조교입니다. 그럼 교수님도 도와드리고 학생도 도와주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교수와 학생의 브리징. 학생들은 교수는 좀 두려워해서 이야기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교수님한테는 나는 요새는 내가 저 교수님들하고 소곤소곤 얘기를 안 했을 때 나한테는 얘기 안 하던 걸 저 교수님들 너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알고 있고 걔들 또 돕기도 하고 걔들은 돈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 브리징 역할 또 대학하고 임상의 브리징 실습 교수님들 학생 실습지도 나가보면 학생이 환자와 간호사 간에 브리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 너무 바쁘고 이러니까 환자가 말도 못 붙죠. 근데 학생이 오면 이건 뭐 어째서 그런 건데 이건 뭐고 이렇게 학생한테 물어서 학생이 지가 아는 것 해주고 인터넷 찾아보고 안 되면 간호사한테 선생님 이거 이렇게 환자가 묻는데요 라고 해갖고 지가 답을 이렇게 브리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습 쪽에는 굉장히 브리징에 대해서 중요한 일이에요. 교수자와 학생 사이 임상과 학교 사이에서 만약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do your best 하시면서도 enjoy your young life. 여러분들 젊어요. 제가 65세가 되어보면 여러분의 젊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여러분의 젊은 young life를 즐기시면서 사실 do your best 하면서 즐기라고 그러면 속으로 그게 같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do your best 해서 내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소소하게 여러분의 삶을 즐기면서 그 즐김이 축적돼서 저축되도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힘의 원천이 돼요. 이렇게 잘 조직하시고 이렇게 사시고 목표도 정해서 잘 성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사시라고 나오죠. 사시. 21세기를 선도하는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이 있어요. 크리티컬 띵킹과 프로블럼 솔빙을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요. 콜라보레이션을 잘해야 돼요. 제가 21세기는 간호사의 시대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맨날 크리티컬 띵킹, 프로블럼 솔빙,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콜라보레이션은 죽는 사람 우리가 하는 얘기거든요. 세계는 이미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는 강조하지 않죠. 창의적이지 않아요. 학생이 창의적이면 교수자가 뭐라 그럽니까? 튀지 마. 네, 간호사가 창의적이면 수강 선생님이 너 튀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 창의성을 우리가 굉장히 죽이는 그런 사회인데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IT 시대, IoT 시대, 로봇 시대, 텔레헬스, 텔레너싱 지금 누구나 코로나 때문에 더 텔레헬스, 텔레너싱이 더 이제 빨리 발전하게 생겼어요. 거기에는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과 과정에서도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강조돼야 되고 우리 실습 조교 선생님들 선생님을 나는 인재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재한테 필요한 이 사시를 가지시면서 한 개의 C는 제가 넣었어요. OC, 케어링.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고 케어링하는 해피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신도 배려하시고 타인도 배려하시고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비티, 크리티컬 띵킹,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케어링 어빌리티까지 갖춘 그런 인재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꽁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나리, 폴스티아 코리아나, 개나리 한국 원산지 품종, 개나리 꽃이. 개나리는 여러분들이 가야 될 최종 목표, 희망과 달성,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시고 개나리 꽃말 희망과 달성 쪽으로 최종 아웃컴입니다. 근데 그 가는 방법의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맹문동 이 보라색 예쁜 꽃을 하나랑 드리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는 릴리로페 플라티필라 이름도 어려운데 겸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과정에서는 겸손과 인내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착하는 아웃컴, 목적지에 희망을 가지고 달성하게 되는 아름다운 김인대학교 강의대학 실습조교 선생님들이 다 되시길.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Let's talk, 이제 토크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우리 장순영 교수님이 저의 임상실습 조교 1호 제 마음의 1번지 너무나 제가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제가 우리 조교 선생님 내 제자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내 의지처 1번 장순영 교수님 어떻게 실습 조교를 했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잠깐 얘기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임경영 책임강사 선생님 제 석사 제자예요. 경산병원의 내과중환대실 책임강사 선생님으로 계신데 또 석사 공부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임상에서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실습 교수님들도 와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 분은 10분, 한 분은 5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교수님 나와주세요. 부담을 갖고 하게 되는데 저는 대구대학교에서 여성간호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순영입니다. 시간 주셨는데 네, 교수님의 그 처음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갑자기 눈물시울이 조금 이렇게 약간 순간적으로 조금 그랬었는데요. 저는 종산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부가 싫어서 사실은 그냥 선배의 뭐 추천으로 간호과학연구소 와보겠냐 그런 그 말을 듣고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와서 처음 했는 일은 이제 그 R&D에서 대학원 행정조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실습 조교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간호사를 하다가 이렇게 행정 업무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할 때는 되게 빠르게 그 시간 안에 무슨 일을 하면
끝이 보였는데 그리고 오프하고 오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지만 그 8시간 동안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끝이 보였는데 학교를 와보니까 이거는 제가 교수님이 그 컨펌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그 행정 업무에서 이게 컨펌이 안 나면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6개월 동안 되게 스트레스였고, 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습 쪽에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고, 인상이 가서 뭔가 좀 멋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갈등들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행정이라는 걸 해보니까, 지금에서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학교 안에서 지금 제가 이게 어떤 행정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해 폭이 좀 넓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지금은 그런 뭐 행정부서나 이런 데 요청하거나 이럴 때 그런 과정들이 조금 이제 순조롭게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부탁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많이 도움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습 조교해서는 제가 박정숙 교수님이랑 박경민 교수님 조교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성인 파트에서만 이제 근무를 하고 조교를 했는데 이제 성인 간호학도 공부하면서 또 지역사회 실습도 이렇게 실습 조교로서 이제 실습을 지도한다는 게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앉으려고 보면 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교수님 하시는 부분은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영역이 넓어서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이런 수업 계획서나 아니면 실습 지침서를 만드는 게 사실은 저희 학교는 이제 조교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조교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두 분이 계셔요. 그래서 기본 간호하고 그다음에 교내 통합 실습하는 그 업무만을 담당해주고 사실은 저 개인의 교과목을 이렇게 지침서나 여기 도와주시면 전혀 안 계시거든요. 언니 제가 다 하고 이제 다른 뭐 교내 실습과 관련해서 도움 요청할 때만 업무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사실은 제가 그냥 이런 과정 없이 제가 학교에 왔었다면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건데 외부에서 강의도 했었지만 조교 생활하면서 이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런 지침서나 아니면 수업 계획서를 어떻게 교수님들이 만드시는지 옆에서 보조도 하고 그러면서 현재는 그게 제가 제 과목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주 실용적으로 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교의 업무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연구 보조도 하고 수업 보조도 하고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꽃은 이제 실습 조교인 것 같아요. 그 중에 뭐니 해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겠지만 좀 사실 힘든 부분도 있어요. 아까 교수님 가서 이제 막 수강생하고 친하자 하는데 수강생은 되게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조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교는 그냥 교수님하고 또 다른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을 뵈야 되고 수강생님의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게 되게 좀 신경 쓰일 때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진짜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좀 괜찮던데 그 당시에 20대 저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고 좀 무섭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뭔가 하는 거를 또 봐줘야 되니까 그게 되게 좀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들의 부담이 충분히 조금 느껴지기도 한데 그것도 과정인 것 같아요. 조금 약간 펀치도 좀 있어야 되고 좀 수강생한테 좀 부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데 이제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가라 하니까 가고 내가 그냥 해야 하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게 그냥 의무감에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돼버리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뭔가 내가 이 학생들을 통해서 나도 배우고 내가 간호사 선배로서 뭔가 알려준다는 같이 상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은 특히 이제 하신 것 중에 제가 많이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교수님께 배운 게 많이 도움됐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온라인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여기 RMD생이 생기면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온라인 강의 하실 때 교수님은 컨텐츠를 이제 만드시고 근데 또 찍고 하신다고 바꾸셨지만 또 찍으시면 그거를 서버에 올리고 뭔가 해야 되는 거는 또 제 업무였고
근데 이제 다른 조교 선생님은 아무도 안 하시는데 저만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제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 교수님은 안 하시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수님이 뭔가 새롭게 도전하시고 어떤 교과목을 온라인 과목을 만드실 때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일반화되어서 하는 그런 CTL에 올리는 동영상을 찍고 그걸 만드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25년 그러니까 2000년대 제가 초반에 조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저는 그게 너무나 익숙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적어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그리고 뭘 학생들에게 줘야 될지를 조금 그래서 피드백 되게 열심히 줘요. 그래서 열심히 주고 뭐 댓글을 안 달면 이제 전화번호 검색해서 그냥 바로 문자 준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습관이 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배운 그게 지금에 잘 쓰여지는 것 중에 하나라서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혹시나 뭐 이게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보다 특히 계명대학교는 실습이 통합 실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학교에서 하고 싶지만 어떻게 이게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그 어떤 교수님들이 이제 이런 위원회를 만드셔서 시나리오 개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보조를 해주셔서 잘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여기 아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워서 내가 그거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신다면 아마 그게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돼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더라도 그게 잘 쓰여질 것 같고 그게 간호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발전에도.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교수님께서 또 아까도 나왔지만 제가 실습 조교하면서 했던 것 중에 이제 뭐 학병이실 때나 이럴 때는 회의도 매주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지 꼭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세상에 보면 이렇게 지금 아까 연구 보조, 수업 보조, 행정 업무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뭐 했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훨씬 더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조금 포장도 하고 조금 이게 디자이닝해서 제가 이렇게 할 거를 그때는 왜 그런 생각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사회성의 개발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나를 이렇게 돋보이게 나를 표현하는 연습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제가 되게 부족한 제 스스로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안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나중에 지금 막상 이제 뭐 사회에 나와서 제가 제 이제 업을 하고 이제 학생 가르치면서는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인상 연수를 또 시켜주셨는데 이제 뭐 다른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방학 때 연수도 했지만 조교 생활할 때 특히나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임상에 저도 그렇게 오래 있은 게 아니고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병동에 조금 있다가 조교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경험들은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제 실습 그게 이제 그 큰 포션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조교할 때 제가 중환자실이나 어떤 지역사회에 가서 실습도 했던 게 큰 기반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연수 중에 이제 외래에 한번 가게 해주셨는데요. 외래에 이제 호흡기 파트에 이제 플모러리 파트에 이제 외래에 그 피지컬이 교정하는 거를 교수님이 이제 좀 어렌지 해주셔가지고 외래에 갔었는데 그때 직접 이제 그 교수님이 환자를 보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이제 뭐 유방외과도 가고 갑상선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풀모 파트도 가고 이랬는데 기간은 짧았지만 몇 군데를 나눠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가 또 이제 간호사를 하지만 외래에 근무를 하거나 막상 그런 진료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또 간호사로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조교로서 가르치는 데 도움됐고 지금은 또 학생들에게 그런 현장의 어떤 상황들이나 환자를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데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은 마무리하자면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다음에 뭐 정답도 없고 비밀은 없다고 누가 그러시는데 그래서 지난 뭐 교수님의 그 40년 생활 중에 제가 조금 몇 년을 함께 했지만 그 시간들 안에
사실은 교수님께서 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교로서 이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그냥 허투루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결실을 맺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 교수님 얘기 중에 이현주 교수님, 저 교수님들도 임상 연수를 좀 보내는 거를 병원 안에라도 자기 주지만의 파트에 방학 중에 임상 연수 좀 봐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근무해 보면 우리가 그 조교를 다 보내거든요. 그러고 고민을 해보시고 장 교수님이 다 얘기 안 했지만 지금 조교하고 장 교수가 조교할 경우는 정말 달랐습니다. 우리는 밤 10시에 돼가고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장 선생 지금 나와 그러면 10시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을 다 새고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교육부로 그걸 싣고 하고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조교생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뭐 어디 인권위원회 달려가라고 해야 하나 그런 세월이 아니지만 그때는 그렇게 일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별로 두렵지 않게 나는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경현입니다. 놀랐는데요. 아마 카스에 제 개인적인 사진은 없고 이제 가족이랑 이제 그 부부 찍은 거 저밖에 없이 저기 어떻게 올라가는 모양인데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일단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했고요. 8학번인데 그 가톨릭이다 보니까 제 믿음의 신념 때문에 서울을 가지 말고 서울에 보내기 싫어하는 부모님 걱정 때문에 일단은 계명대학교 가고 싶다, 동산병원 가고 싶다 해서 이제 그 공의사본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였고 지금은 본부 교수님 밑으로는 일단 2009년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환자 전문 간호사 과정으로 해가지고 석사 이제 그 공부를 시작했었고요. 사실 이 얘기는 조금 잘 얘기 안 했던 얘기인데 지금 저 사진의 남자와 헤어졌기 때문에 공부에 좀 더 집중하고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와 다시 이제 일단 같이 삽니다. 지금 살면서 공부를 못했었어요. 2009년도에 이제 이수를 했는데 교수님 이제 지수 교수님, 박정수 교수님 만나서 여러 차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또 뭐 처음에는 신경과 종합자실에서도 공부하다가 이제 이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또 내과계 그만하고 이제 육아직하고 다시 복직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내과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이제 공부를 마무리는 하고 싶은데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중환자실에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2019년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교수님과 함께 중환자실에 이제 근무하고 있으니까 뭘 하면 좋겠나 많이 고민하던 와중에 제가 이제 요즘에 또 이슈가 인간 조신간호, 뭐 환자 조신간호 이게 좀 이슈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이제 그 간호사가 지각하는 인간 조신간호의 수행 정도와 요구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작년에 학위를 받게 됐고요. 그걸로 관해서 또 이번에 병동 논문으로도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2009년도에 공부를 시작해서 12년도에 이제 미스만 하고 학위를 이제 거의 10년 만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선생님들보다는 아마 저보다는 더 쉽게 더 잘 쓰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험난하게 좀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힘이 좀 될까 싶어서 얘기했고요. 또 이렇게 또 만나뵈니까 얼굴이 또 아는 얼굴생도 많고 또 작년과 재작년에 또 노현진 선생님은 같이 근무를 했었었거든요. 밑에 간호사로. 네, 같이 근무해서 또 이렇게 또 나치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하기는 한데 또 제가 작년에 이수를 하면서 학위를 받으면서 또 임상 실습 지도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같이 이제 지도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을 신규 간호사 때는 신규 간호사라기보다는 이제 좀 액팅이 능숙해지면서 그 NSIC에 근무했을 때는 좀 더 제가 학생들한테 더 많이 가르쳐 줄 수가 있었었는데 2019년도에 이제 병원이 이사하고 또 책임 간호사로 승진하고 이러면서 사실 신규 간호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르치기 힘들어서 학생들을 조금
등한시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제가 이게 보는 게 그까지는 이제 안 갔는데 또 임상 실습 지도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귀한 자원으로 여겨서 좀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더 좀 신경 써서 보고 있는데 제가 조교로 나갈 리는 거의 없겠지만, 조교로 빨 리는 없겠지만, 또 제가 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책임 간호사에서 또 수간호사로 되면 선생님도 하고 또 많이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병원에서 좀 더 잘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도 저는 조금 실습 지도할 때는 실습 지도하는 그 강사의 마음으로 애들을 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책임 간호사 했을 때는 얘네들이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실습 지도를 이제 나갈 때는 힘든 거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면 제가 또 임상이 있으니까 수생들이나 다른 쌤들한테 피드백을 조금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이렇게 항보정 선생님도 있고 하시긴 한데 학생들 관리하시다가 이제 이슈에서 이런 것들이 좀 힘들더라 이런 것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좀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를 좀 더 드리고 싶었었고요. 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과계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조교생들을 나의 청중으로 모시고 선생님들한테 그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귀한 내 제자고 또 나의 간호사 후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조금이라도 한 스텝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빨리 기념 촬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네, 사진 찍어줄 사람을 좀 누가 와야 되나? 맞아. 아주 그래. 세워서. 일로 오세요. 주인공이야. 오늘 청중들 나오세요. 자, 우리 청중들 나오세요. 보세요. 그건 내가 잘 갖고 왔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질 좋은 거? 내 거 줄까? 표 딱 해가지고 해놓으세요. 두 줄로 쓸까? 두 줄로? 아니면 의자를 갖고 와서 의자를 다섯 개 앞에 앉아. 조교생들 몇 명 없으니까 조교생들 앉아라. 그거는 눌러보자. 자, 아니 오늘은 조교생 안 치우자. 자. 다섯 개 오면 되겠지? 그렇지. 자, 이리 와 앉아. 앉으세요. 조교장. 좋아하지? 민민이 화이팅. 자, 여기 와서 엉덩이 좀 치려서. 아니, 엉덩이 좀 치려고 여기 아예 앉아. 다리 좀 모으세요. 다리 좀. 옳지. 누가 해놨어? 제가 이제 하고 있어. 오케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마스크 살짝 뻑뻑하게 찍을까요? 그래서 요건 난 노출시키지 마. 네, 마스크하고 하트도 하나 하자. 네.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하세요. 네, 다양하게 하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챙기면서 참석하실